초여름,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사냐초가 있다. 산골짜기와 들려 땅을 가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며 나무보다 빠르고 잡초보다 무성하게 자라 우거진 숲을 틈을 비집고 들어앉은 억척스런 덩굴 식물. 오늘은 칡순 따러 왔습니다. 이 잎이 워낙 커가지고 이게 감고 올라간 나무는 햇볕을 못 받아서 나무가 고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산주들이 칡을 전부 다 이제 베내고 캐내고 그렇게 제거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금방 또 산을 점령해버리고 그런 식물입니다. 옛날에 동의보감에나 본초강목 또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이걸 약으로 썼는데, 식재료로도 이용을 했지만은 약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이제 요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이걸 이제 갈용이라고 하는데, 용이 하늘로 성천하는 것 같이 생겼다고 해서 갈용이라고 부릅니다. 쨍한 볕이 드는 곳이라면 거침없이 뻗어오르는 갈룡. 그 집념의 번식력 속에 산에서 나는 녹용, 땅속의 진주라는 귀한 별명까지 얻었다. 식물성 에스테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여성분들 갱년기 장애가 왔을 때 약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찔레순이나 이 칡순처럼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는 식물들은 이 식물들 성장 조절 호르몬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약으로 쓰거나 또 뭐 설탕에 절여서 액기스를 뽑아가 발효시켜서 그 생수와 희석해 갖고 어린 애기들을 먹이면은 어린 애기들 성장 발육에 굉장히 좋은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요즘은 종종 산속의 천덕꾸러기로 불리기도 하지만 초여름 청정 산골에서 난 보드라운 칡순은 꽤 쓰임이 좋다. 가슬가슬한 솜털에 거뭇거뭇한 빛깔을 띤 모양새. 이제 이걸 뭐 차로 뜯어 먹거나 또 튀김을 만들어 먹거나 장아찌를 담그거나 할 때는 제일 끝부분에 부드러운 부분만 따면 됩니다. 이렇게 지고 이렇게 꺾어 보면은 딱 부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부드러우니까 거기를 이용을 합니다. 마치 고사리 꺾듯 톡톡 통통하게 사려오른 칡순 따기는 경쾌한 재미마저 더해준다. 이제 이게 예전에 식량이 귀할 때는 요 칡순 새잎하고 요렇게 새잎하고 또 요렇게 올라오는 요 순을 따가지고 쌀과 섞어서 밥을 지어서 칡밥을 만들어 먹고, 또 뭐 장아찌도 담그고 김치도 담그고 또 데쳐서 말려놨다가 나물로도 이용을 하고 여러 용도로 이용을 했죠. 또 뭐 덮어서 차도 만들고, 보통 이제 뿌리를 캐가지고 직접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봄철에 이렇게 순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 위로 영양 물질이 다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뿌리 캐봐야 영양가가 별로 없습니다. 푸석푸석 만지면 물렁물렁하고, 그래서 이제 봄철에는 요런 순들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요렇게 올라오는 뾰족하게 올라오는 요 새순을 갖다가 이제 용이 성천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이걸 갈용이라 해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이제 원기 회복에 양기 부족하고 할 때 그런 때 약으로 썼고, 이걸 술을 담아 가지고 또 뭐 식후에 한 잔씩,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저녁 먹고 한 잔,
그렇게 먹으면은 양기 부족에 아주 좋아가지고 오랜 중병을 앓고 난 환자들 회복할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술을 많이 담아서 먹고 그랬던 식재료이자 약초입니다. 흔히 칡을 두고 돌아서면 자라있는 식물이라 했다. 일일 생장량 최대 30cm, 연간 100m 이상 빠르게 뻗어나가 주변을 온통 덩굴밭으로 만들어 놓기 십상이다. 이런 거는 이제 잎이 억세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요런 새로 올라오는 거, 마디에서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따가지고 뭐 튀김을 해 먹어도 되고 또 김치를 담아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줄기인데 줄기 하나에 이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새순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마디에서 또 이렇게 뿌리가 내려요. 이게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원래 있던 칡 뿌리 외에 또 여기에 또 뿌리가 또 생겨요. 여기서. 생명력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 이제 이런 강인한 생명력을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약으로 만들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아주 좋은 양리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연에서 자라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지 스스로 천적으로부터 몸을 방어하기 위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양리 작용을 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죠. 약간 떫고 쌉스름해요. 이거 자체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린 애기들한테 좋은데 맛이 그렇다 보니까 애기들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잘 먹을 수 있는 튀김이나 또 설탕하고 버무려 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어서 발효시켜 가지고 물로 희석해서 먹이면은 좋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칡은 곧 생활이었다. 왕성한 생명력 덕에 언제든 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 배고플 땐 밥이 되고 허약할 땐 약이 됐다. 그 뿌리를 캐가지고 절구에 찧어서 물에다가 담가두면은 전분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분을 이용해가지고 뭐 만두 피를 만들어서 만두를 빚어 먹거나 또 최근에 와갖고는 칡냉면이 아주 인기를 끌죠. 이 줄기에는 또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이걸 줄기를 갖다가 찧어서 물에다가 담가두면은 이런 잡 성분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은 섬유질만 남습니다. 그걸 청올치라 해가지고 갈포를 만드는 원료로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8월경에 꽃이 피면은 꽃을 따가지고 뭐 떡을 해 먹는다든가 덮어서 꽃차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뿌리부터 이 줄기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게 칡이에요, 사실은. 자, 남들 눈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필요 없는 것이지만은 저한테는 아주 좋은 귀한 자연에서 얻은 약재료, 약선요리 재료입니다. 보드라운 칡순과 칡잎을 한가득 꺾어가는 길. 오늘은 별미를 만들어 볼 참이다. 칡 특유의 풋풋한 향이 배어 있어 쌈이나 장아찌, 나물 반찬으로도 좋지만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칡순 튀김. 먼저 깨끗이 씻은 칡잎은 물기를 털어낸 뒤 전분 가루를 골고루 묻혀둔다. 반죽엔 날달걀 하나 톡 터트려 넣고 적당한 소금 간에 튀김 가루를 섞어준다. 이때 중요한 건 찬물 또는 얼음물을 넣어 반죽할 것. 튀김의 바삭한 식감을 살려주는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나무 젓가락을 기름에 넣었을 때 나무 젓가락 끝에서 기름이 뽀글을 끓어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튀김을 튀길 온도가 된 거예요. 냉장고에서 이제 차가운 물을 휘저어 주는 거는 튀김은 일단 바삭한 게 생명인데 뜨거운 물이나 또 보통의 온도의 물을 넣으면은 이게 저어 놓으면은 점성이 생겨가지고 꼭 쫄깃쫄깃한 맛이 생겨요. 바삭바삭한 맛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방금 냉장고에서 얼려뒀던 물을 꺼내가지고 여기다 부어줬습니다. 이제 반죽물 얇게 묻혀 튀겨낼 차례다. 기름의 적정 온도는 160도에서 170도 사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금방 타버리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기름을 흡수해 눅눅해지기 때문이다. 우스갯말로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들 한다. 그만큼 고소한 기름에 튀겨내는 것이라면 뭔들 맛없는 것이 있겠냐만 은근한 향과 독특한 식감을 모두 갖춘 칡순튀김, 별미 중의 별미다. 노릇노릇 잘 익었다. 때마침 찾아온 먼 나라 손님. 칡순튀김의 첫 인상은 어떻게 남을까? 맛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미가 제대로 통한 것 같다. No, I have not tasted this in China. So delicious. 我说这是太美味了。 볕 좋은 하늘만 보면 덩굴 마디마다 새순이 고개를 내민다. 칡순 따러 가기 딱 좋은 날이다. 아이고 시원하다. 바다다 바다. 야 드디어 바다의 계절이 왔구나. 네, 바닷가에 왔습니다. 파도 소리 들리시죠? 저는 이 바닷가에 오면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이렇게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해변가를 거닐고 항구를 산책하고 막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입니다. 회. 뭐니 해도 싱싱한 회가 그 다음으로 생각납니다. 예,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호도 1위 국민 회감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유명한 녀석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침이 고입니다. 아이고 참. 사천과 남해를 이어주는 다리 끝자락 창선대교를 지나면 비로소 보물섬 남해가 펼쳐집니다. 그 첫 번째 보물이 자리한 곳은 창선면 진동리. 야, 물소리가 많이 들리네. 야, 물이 엄청 쏟아지네. 이곳에서 금이야 오기야 25년째 광어 육아에 푹 빠진 탁기범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일하시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침에 예. 지혜 입식을 하려고 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청소에 예. 바닥. 야, 물때 낀 걸 청소하시는 거네요. 예, 예. 이른 아침부터 부랴부랴 설렘 마음으로 새 식구 맞이에 한창. 물차에 가득 실린 녀석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2만여 마리의 어린 광어들입니다. 충남 서산에서부터 먼 길 달려와서 남해 새 보금자리에 무사히 입주 완료. 그런데 어린 치어라고 하기엔 덩치가 제법 있는 듯하지요. 사장님, 치어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구경을 좀 해봤는데, 치어가 요만해 할 줄 알았더니 굉장히 크네요. 무슨 도다리 쑥국에 들어가는 도다리만한데요.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이 육성을 행거를 갖고 와가지고 양성기간은 단축을 위해서 아, 그럼 네. 치어를 키우는데 이만큼 키워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네. 아, 그렇구나. 얘들 지금 이만한 크기에서 그 성어로, 이제 치어에서 성어로 크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 정도면 네. 한 1년 6개월 정도 돼요. 1년 6개월. 네. 1년 6개월 키우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가 지금 한 20cm 정도 나오거든요. 예. 1년 6개월이면 한 2kg 됩니다. 2kg면 몇 cm 정도 됩니까? 한 45cm. 야,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굉장히 속성 어종이네요. 속성은 아니고 예. 이 작았을 때 크는 예. 과정에서 예. 이 정도 클 때까지는 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냥 늘어나고 예. 어느 정도 20cm가 예. 대피면 예. 그 다음에는 옆으로도 퍼져야 되고 앞으로도 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게 광어가 바다 생선이잖아요. 네. 바다 생선은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저기 바다 안에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어를 왜 굳이 힘들게 막 육상에다가 이 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서 육지에서 키우시죠? 네. 강어는 서식이 이제 바닥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예. 예. 가두리 같은 경우는 사각이 그물이 아닙니까? 예. 지가 착지를 했다면 그물은 이제 밑에서도 물이 로링을 하니까 이제 예. 파도 그물이 엄지끼리기 때문에 지가 착지를 하고 있도 그 제대로 착지가 안 돼가 있어가지고 그 그물하고 자꾸 이렇게 서치피면 예. 상처가 생기거든요. 아. 그리고 가두리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는 거 아닙니까? 예. 수심이 깊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고기 그거는 청청마다 있기 때문에 수용을 많이 되고 예. 예를 들어서 강어 같은 경우가 가두리에서 키우려 하면 밑바닥만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위에는 아예 고기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물은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바다에서 바로 끌어오는 겁니까? 예, 저청수를 우리가 펌핑을 해가지고 우청에는 수온 변동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아. 저청수는 예. 일정이기 때문에 온차가 0.5도 차이고 위에는 하루에 2도, 3도 차이 나거든요. 예. 흔히들 광어라고 부르지만 사실 진짜 이름은 넙치인데요. 그 이름처럼 넙대대한 몸을 바닥에 딱 붙이고 마치 모래와 한 몸인 양 보색을 띠며 살아가는 녀석들. 거기다가 비슷한 생김새를 지닌 숙명의 라이벌도 있습니다. 제가 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특히 광어회도 자주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수족관에 있는 광어를 볼 때마다 네. 이게 광어인지 도다리인지 도대체 뭐 구분을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예. 강어 같은 경우에는 예. 보시면 예. 눈이 우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이쪽으로. 예. 예. 도다리 같은 거는 반대편으로 좌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위에서 봤을 때 예. 오른쪽이 광어, 예. 왼쪽이 도다리. 네. 아, 예. 강어 같은 경우는 예, 입이 예. 크고 예. 이빨이 날카롭고 예. 고기를 잡아먹고 육식이다 보니까 예. 이제 입이 크고 예. 도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직접을 안 키워봤지만 예. 그래도 이제 도다리 같은 경우 입이 작습니다. 주로 닭가류하고 갯지렁이 이런 게 먹이 있다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보면 입이 작습니다. 그래서인지 광어는 먹는 것부터가 남다르답니다. 이
먹이를 보니까 다른 양식 어종들한테 주는 먹이하고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성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예. 저 생사료인데 전갱이. 아, 전갱이. 예, 예. 전갱이 내가 전갱이하고 예. 고등하고 거기다가 이제 첨가제로 영양제, 예. 소화제, 간장제, 면역제 이 사람보다 더 잘 먹습니다. 이야, 이놈들 저보다 훨씬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정말 부럽네. 먹이 냄새가 나자 얌전하던 몸을 꿀렁이는 녀석들. 자고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고기든 생김새를 보고 절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요. 넙치 눈이 작아도 먹을 것은 잘 본다라는 속담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 녀석들이 눈이 작아가지고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먹이를 잘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요, 먹성이 엄청납니다.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마치 UFO가 이렇게 순간 이동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 녀석들 진짜 빠르네. 근데 지금 광어를 보니까 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근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출하를 하는 겁니까? 한 35cm에서 35cm, 한 이 정도. 굉장히 이제 굉장히 크게 해서 출하를 예. 하시는 거네요. 그때부터 이제 출하 시기. 국내 양식 어류 중 가장 높은 생산량을 차지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생선 광어.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남모를 속사정은 국민 회감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사장님, 아무래도 광어가 우리나라 양식 어종들 중에서는 뭐 대표 어종이잖아요. 네. 근데 키우는데 어려움이나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엄청 많지요. 예. 모든 재료는 전부 다 예. 올라뛰고, 예, 예. 예. 뭐 강어값은 고기값은 완전히 폭락돼가지고 우리가 그 24시간 계속 펌핑을 해야 되니까 물을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 24시간 풀로 돌려야 되거든요. 한 달에 전기세마다 한 800만 원 나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이 있었으니 이젠 겨울 광어가 좋단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이달의 수산물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으니 말이죠. 이 광어를 즐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따른컨대 회를 빼놓을 수 있을까요? 두툼하게 썰어낸 광어회 한 접시와 남은 뼈를 넣고 얼큰하게 끓여낸 광어 매운탕까지. 거기다가 시원한 남해바다가 운치를 더합니다. 광어 한 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예, 광어를 듬뿍 찍어서 초장을 찍어서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살이 쫄깃쫄깃합니다. 맛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너무 달달합니다. 광어가 정말 달달합니다. 정말 국민 횟감 맞네요. 예. 이거 그냥 아무나 먹어도 그냥 거부감 없이 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사장님도 회, 이거 광어회 자주 드십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왜요? 왜요? 자식까지 키우다 보니까 예, 예. 차라리 숭근 먹지 강어는 안 먹습니다. 자식들처럼 키우다 보니까 야,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숭어도 맛있습니다. 예. 이 광어를 키우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예. 너무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드시는 게 예, 그때가 예. 최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살이 근데 광어가 굉장히 두툼하고 푸짐한 것 같아요. 다른 생선에 비해서 좀 이게 좀 차이들이 있습니까? 한 60%, 한 70% 정도가 살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타 어종은 한 예. 40%. 예. 예. 그럼 다른 생선들에 비해서 이제 살이 차지하는 예, 비중이 그렇죠. 높은 편이네요. 네. 네. 이번에는 쌈을 싸가지고. 네. 사장님 사장님 안 드신다 그랬죠? 자, 큰일 났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야, 어쩌지? 야, 이게 참. 이 광어에는 깻잎하고
상추에 싸서 이렇게 푸짐하게 먹는 게 딱 정석이죠? 네. 아. 일단 국물 맛을. 네. 예. 원재료가 원체 조미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뭐 깔끔하고 시원하고 맛있네요. 꼭 광어는 회하고 꼭 매운탕을 드십시오. 매운탕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아이고 맛있다. 그 25년 동안 사장님이 정성으로 키우셔가지고 그 정성이 생선 안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지에서 생산한 이곳에서 먹으니까 횟집에서 먹는 것보다 100배, 200배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라죠.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사시사철 어디서든 저렴하게 만날 수 있지만 그래서 더 자꾸만 생각나는 마성의 바닷 물고기. 광어가 주는 아는 맛의 행복 남해였습니다. 농부로 불리길 원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정말 아이들이랑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봉사는 저희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녘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간밭에 올라가자. 간밭에 가서 일해야지. 가자. 절기상 망종이 지나면서 재민 씨 부부는 간밭으로 출근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던 첫째 아들이 등교하고 졸지에 혼자 놀게 된 둘째 딸까지 대동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간밭 여기 참깨밭에서 일을 해야 돼. 편하게 좀 붙어 가시죠. 샷에 나오지. 좀 붙어. 아, 저희가 시골이라서 좀 내외를 하고 있어요. 꼭 손은 안 나오셔도 돼요. 아, 너무 딱 붙어 가면은 아, 어른들이 맨날 붙어 다니냐고. 네, 뭐라 붙어 하세요. 다니냐고. 맨날 붙어 다닌다고. 그럼 두 분은 여기가 고향이 아니신 모양이지요? 네네. 저는 창원이 고향이고요. 네. 네. 입사람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전북 진안이에요. 부부는 서울에서 대기업 사내 커플로 만났습니다. 남편 재민 씨는 일본에서 일식을 공부한 유학파. 아내 서경 씨는 한식부 팀장이었습니다. 농사보다 요리가 자신 있는 셰프 부부죠. 집에서는 그 친구들이 물어보거든요. 너희는 집사람은 한식 전공을 했고 저는 또 일식 전공을 했고 그렇게 셰프들이 있는 집인데 뭐 코스로 밥 먹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의 주식은 라면입니다. 워낙 일이 바빠서 라면을 주로 많이 먹습니다. 결혼과 함께 농촌을 선택한 귀농 8년 차. 보리 수확이 끝나면 감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감농사철로 접어든 건데요. 야물고 튼실한 감을 맛보기 위해선 감꽃을 솎아내야 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는 수작업이라 여간 힘든 게 아니라네요. 진이 따블래? 진이 이거 남기고 이거 받다. 요거 남기고 요거 받다. 평소에 저는 이렇진 않아요. 되게 티격태격해요. 왜 그렇게 속냐고 감을. 그거 아니지 않냐고. 맨날 서로의 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먹었다고 빨리 저거 따라고 하고 저희 맨날 막 티격태격하면서 사실은 진짜로 서울 그 회사 생활이라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뭐 6시, 7시에 나와가지고 들어온 시간 10시, 11시 이렇게 막 되거든요. 진짜로
와가지고 애들 아침에 자고 가는 모습 보고 또 들어와서도 자는 모습 보고 이게 과연 행복한 건가를 많이 고민하다가 우리는 좀 아이들이랑 시간 좀 많이 보내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직장 생활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입. 하지만 아이와 함께하고 싶다는 꿈은 이렇습니다. 그거 뭐야? 지금 먹어볼 거야? 함안의 털을 잡은 건 각자 고향인 창원과 전북 진안의 중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야 양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거 집중하고 있으면 입 벌리고 해 하고 있는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감고 석권하면 1점 말 안 하기. 1점 말 안 하기 서로에 대해서 평가 안 하기. 평가 안 하기. 근데 단감 이것만으로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네네. 이거 저희가 직접 다 직거래로 판매를 다 하고 있는데요. 하면 여기 다 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이 한 6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양은 엄청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600만 원밖에 안 돼 매출이. 그래서 이걸로는 절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감농사는 부업 정도. 재민 씨의 주작물은 참깨와 들깨, 콩입니다. 노는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있죠. 수확 후 기름을 짜서 판매하는데요. 단골 거래처도 생기고 나름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농한 날짜가 정확하게 2012년 10월이거든요. 그때 10월에 이제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양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양파를 심어 놓고 그래도 나름 우리는 경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양파 심은 개수를 세었어요. 쭉 세니까 한 14,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14,000개를 어떻게 다 셌습니까?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로 농사가 심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폭망했던 폭삭. 처음에는 저희 엄마가 농사를 지셔가지고 네. 엄마가 엄청 싫어하셨었죠. 고생하는데 농사에 또 질줄 모르면서 네. 시골 간다고. 네. 근데 지금은 저 뭐라고 하세요? 괜히 농사 지을지도 모르는 박서방 데려와가지고 박서방 고생시킨다고 예 많이 네. 뭐라 하시고 걱정하시죠 아직도. 마을 어르신께서 SOS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기 불이 안 와? 불이 안 와. 그래 큰 손을 댔구만은. 고추밭에 물을 줘야 하는데 전기가 연결되지 않는다네요. 돼요. 네. 저게 문제인가 보다. 저 나온다. 저거. 나온다. 젊은 농부 재민 씨 면이 섭니다. 여기 주민들한테는 완전 맥가이브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런 일 항상 지나다니다가 할머니들 뭐 일 힘드시고 뭐 하면 안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이 마을 일들이 안 도와드릴 수 없고 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희가 또 면 소재지 나가면 여기 버스 기다리고 계시는 할머니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나갈 때는 또 할머니들 태워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또 계시면 또 모셔갖고 오고. 그럼 초기에 이게 정착하셨을 때 네. 그런 어려움들은 없었습니까? 초기에 저희는 조금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마을 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잘 정착한 케이스입니다. 운 좋게. 네. 오후 농사는 시설 하우스. 다육이는 귀농 첫 번째 수입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다육이가 잘 나가던 때 중국으로 수출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의 소일거리 정도라네요. 지난해엔 전직 요리사 실력을 살려 푸드 트레일러도 운영했습니다. 반응도 꽤 괜찮았다는데요. 그 푸드트레이는 이제 저희 이제 함안 농부 협동조합이라고 저희 이제 지역의 농부들 이제 8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협동조합이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판매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먹거리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푸드 트레일러를 저희가 마련해서 이제 행사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농산물 가지고 우리 농산물 가지고 먹거리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재민 씨와 뜻맞는 농부들이 만든 협동조합.
그 사이 조합원이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함안군에서 공모한 사업도 따냈다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좋은 일 있어가지고. 네, 축하드려요. 네. 오늘 저희 이제 요 악양 생태 체험 학습장에 이제 6월 2일부터 오픈을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조합원들이랑 같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한번 체크해보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붉은 쌀과 연잎으로 함안 특산물인 수박 모양 빵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단체 손님들에게 꽤 인기가 좋습니다. 체험학습 선생님은 농부 조합원들, 순번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저 타조 키우고 있습니다. 가조에 네네. 저희는 정리소 하고요. 변호사 위주로 하고 있어요. 좋은 점이 아마도 일단 개인 단위로 움직이면 움직이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사업 같은 것들도 개인 단위로 하기 힘든 사업이 있지만 좀 여러 명이 움직이면 그래도 조금 더 활동력 있게 추진력도 좋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활동하기가 좋죠. 특히 여기 협동조합은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의 일한 아이디어가 같이 합쳐져서 지고 또 우리 같이 농사를 오래 지었던 이런 기존 농부들의 또 노하우가 같이 합쳐져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소한 빵 냄새가 솔솔 맛깔나게 완성됐습니다. 맛있겠다. 배고파. 나 먹을래. 예. 근데 엄청 뜨거울 텐데. 갓 구운 빵은 맛 좋은 간식. 엄마 아빠를 따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엄청 맛있겠다. 맛있어. 뒤은 품평의 자리. 네네네. 인원이 조금 많아지면 키 체험하는데 보니까 평양으로 12,000원에서 16,000원이더라고요. 네네. 한 가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올해는 시범 운영 기간이라고 보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소비자 체험객들이 평일에는 조금 오기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기왕 시작한 일 모두가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작년에는 수박 식빵 체험 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또 수박 파운드 케이크라고 해서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또 소비자들한테 좀 다양하게끔 오전에는 수박 식빵, 오후에는 또 파운드 케이크에서 다양한 또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6월은 모가 자라는 계절입니다. 일에서는 둘째라면 서러운 부부. 집에 오자마자 건축 현장에서 작업합니다. 올봄 남편 재민 씨가 일을 벌였다는데요. 이거 여기부터 어딥니까? 여기는 저희가 이제 공유 체험장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 농부들이 지금 귀농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체험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도 그 하기가 이런 시설들을 갖추기가 상당히 비용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해서 거기서 좀 저희가 이제 힌트를 얻어서 청년 농부들한테 이 체험장을 그 공양으로서 같이 이런 체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몇 개씩 하루에 일을 많이 벌려놔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목표는 지금처럼 이렇게 진짜 가족들이랑 시간 많이 나누고 같이 함께 하고 이런 시간을 더 많이 늘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 지역 주민들이랄지 지역의 청년들이랑 함께 좀 더 지역에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32의 도시 생활을 접었습니다. 한때는 대기업에 잘 나가던 요리사, 지금은 한 가정에 잘 웃는 가장. 사람들은 재민 씨를 만나면 왜?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행복을 잴 수 없어서요. 젊은 농부 재민 씨의 행복 찾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